안녕하세요. 이와TV 유니한 박유정입니다. 어느덧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12월인데요. 이번 달 유니한 웰컴 투 코리아에서는 서울의 활기찬 문화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태원으로 가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유니한의 서울나기 제3탄.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서울의 밤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합니다. 먼저 가볼 곳은 이태원 옆 녹사평역에 위치한 경리단길. 다양한 펍들과 분위기 좋은 음식점들이 많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같은 곳인데도 낮과 밤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죠? 평범한 골목길인 듯 보이는 거리. 하지만 할로윈데이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 바로 외국인들의 넘버원 명소 이태원입니다. 다양한 가게들이 보이는데요. 이색적인 음식점과 펍들이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유니한이 그중 추천하는 곳은 모터시티. 여러 종류의 맛있는 조각 피자들을 파는 맛집으로 주말에는 줄을 서서 먹을 정도라네요. 뒤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보이는 이 길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점들과 펍이 위치해 있어 이태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많고 많은 가게들 중 유니한이 고른 곳은 더 방갈로. 칵테일바답게 감성 넘치는 분위기야 방갈로처럼 꾸며놓은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남산타워. 밤에 오면 야경이 더 아름다운 곳이죠. 산책도 하면서 천천히 길을 올라오면 서울타워 플라자가 보이는데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팬더와 아름다운 야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인들의 필수 코스인 자물쇠 걸기도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유니한과 함께하는 3일간의 서울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즐거운 투어를 기원하며 이만 안녕.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 모습입니다. 몸통이 고정된 토끼 수십 마리가 머리만 내놓고 있습니다. 눈 점막에 화장품을 계속 바르는 독성 실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길 수십 차례. 극심한 고통 끝에 결국 토끼는 죽게 됩니다. 제약, 식품, 화장품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이렇게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처우가 알려지며 많은 시민단체와 대중들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긴 모르지만 비글이랑 토끼가 주로 이용된다고 알고 있고 토끼에 관한 사례는 고등학교 때 직접 접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동물 실험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동물과 사람이 실제로 공유하는 질병은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 실험이 과연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제는 최대한 해결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좋은 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빨리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쓰기 전에 걔네들 피부에다가 실험을 해서 해로운지 검사해보는 걸 알고 있어요. TV에서 토끼 눈에다가 실험하는 걸 봤는데 조금 흉측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동물 실험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83만 4천 마리였던 동물 실험 수가 2015년에는 250만 7천 마리로 100만 마리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는 개, 고양이, 원숭이, 토끼 등 수많은 동물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글은 실험에 이용되는 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글이 다른 강아지들보다 통제가 쉽고 실험자의 말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동물로 쓰인 개는 총 9,967마리였는데 그중 94%가 바로 비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동물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안락사 처리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부실한 법 제도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의 현실이 알려지며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익명 인터뷰를 통해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들에 대한 제도의 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써니 봤을 때 동물 실험실을 벗어나 구출된 상태여서 되게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관에서 사회화 교육 같은 것도 받으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집에서도 잘 적응하게 됐어요. 지금도 처음 만난 사람들 보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제가 좀 더 조심하고 써니를 챙겨줘야죠. 제가 시설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구조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단체에서 구조가 된 이후에도 입양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좀 구조견들을 홍보하고 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동물 실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견종인 비글의 이름을 딴 비글 프리덤법을 제정했습니다.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동물 실험기관 또는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실험에 사용된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입양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가정 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된 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동물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을 대상으로 일반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실험 시설에서 무등록자에게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실험동물 지키기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만약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운영,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의된 법이 언제 통과되어 효력을 가질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비글을 포함한 실험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물보호단체고요. 실험동물 구조뿐만이 아니라 안락사 위기에 있는 유기 비글들까지도 구조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보호 기간을 거쳐가지고 일반 가정에 입양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우선 실험동물은 주무 관청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식약처도 있고 농림축산부도 있는데 실험동물의 경우에는 이 두 사이에 굉장히 좀 애매하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 시설에 대한 규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험 시설 내에서 동물 방치라던가 학대가 벌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그러면 동물보호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실험동물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경계가 굉장히 좀 모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동물 복지가 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간혹 비용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등록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허가 시설에서 실험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으로 데려다가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험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가장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새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앞에서 말했던 이렇게 무허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면은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에는 교육기관이 제외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학이라던가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 실습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대학교에서 불법으로 개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적용 대상을 좀 분명히 해서 교육기관에도 적용이 되어서 정말 고통받는 실험동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시급한 일이고.
현재 실험동물 지킴이 법은 법안 마련의 1차 관문인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비글을 포함한 실험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외를 통한 혼란을 줄이고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동물 실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안, 이정민입니다. 인간을 위해 무고한 동물을 희생시키는 동물 실험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물의 권리 또한 지켜질 수 있는 대안책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윤희안의 웰컴 투 코리아와 확성기 뉴스는 종영합니다. 다음 달 윤희안은 방학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